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나는 누구일까? 깊은 최면에 걸리면 두뇌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까마득한 과거의 장면들이 보입니다. 이 장면들은 무의식 속에 숨어 있지만 두뇌는 무의식 속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최면으로 두뇌가 잠들면 보이지 않는 나가 눈을 뜹니다. 그 정체는 뭘까요? 평소엔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는 걸까요? 2. 미래를 내다보는 보이지 않는 나는 누구인가?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났던 미국 최악의 테러 참사에서 테러범들은 여객기 4대를 납치해 대형 건물들을 들이받았고 무고한 생명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4대의 여객기에는 평소보다 훨씬 적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대의 여객기의 평소 점유율은 70에서 80%였지만 이날은 겨우 3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기 직전 많은 승객들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대형 참사를 예감했던 걸까요? 비행기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 콕스가 큰 사고를 낸 열차 28대를 추적해보니 사고 열차는 바로 전주에 같은 시각에 달렸던 열차보다 승객이 훨씬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사고를 예감한 걸까요? 프린스턴대의 물리학자 라딘 박사는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끔찍한 동영상 혹은 부드러운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비디오를 보기 3초 전에 자신이 어떤 비디오를 볼지를 미리 예지하는 신호가 이미 뇌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마음속의 누군가는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두뇌만 모를 뿐입니다. 세계 도처의 과학자들이 잇따라 비슷한 실험을 해보았으나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래를 훤히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나가 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책상 위에 버튼이 2개 있습니다. 나는 왼손으로는 왼쪽 버튼을, 오른손으로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 버튼을 누를 것인지는 누가 결정할까요? 당연히 나의 자유의지로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독일 과학자들이 실험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양손에 버튼 하나씩을 잡고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즉시 누르라고 말하고는 자기 공명 영상으로 뇌신경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 결정을 내리기 최대 10초 전에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뇌 부위에는 이미 신호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만일 결정이 내 자유의지로 내려지는 거라면 당연히 내 결정이 내려지는 바로 그 찰나에 신호가 들어와야 합니다. 누가 학생들의 뇌에 미리 신호를 보내준 걸까요? 학생들은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즉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도 버튼을 누르기 10초 전에 이미 이들의 두뇌엔 주어진 문제를 감지하는 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결정을 내리기 5초 전에는 이미 어느 쪽 버튼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보내져 있었습니다. 두뇌의 운동피질 영역에 오른쪽을 누르라고 지시하는 신호가 이미 들어가 있었고 과학자들은 이 신호를 보고 학생들이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이 실험은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베른슈타인 신경센터 등이 공동으로 실시했는데 실험을 이끈 헤인즈 박사는 이게 진짜인가 싶어 거듭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관찰해 보니 실수하기 최대 30초 전에 뇌신경 세포에 이미 실수를 감지하는 신호가 간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내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
낱낱이 설계돼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나는 그 누군가에 의해 원격 조종되고 있다는 걸까요? 결정은 누군가가 이미 해놓은 것이고 두뇌는 나중에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할 따름입니다. 두뇌는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통보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몰래 내 두뇌에 의사결정을 통보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두뇌가 컴퓨터라면 생각은 프로그램입니다. 누군가가 내 두뇌 속에 생각이라는 프로그램을 나 몰래 입력시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은 입력되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입니다. 99.9%의 사람들이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만일 내가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그 누군가가 된다면 내 운명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내 머릿속에 생각을 넣은 것은 누구일까를 알아야겠습니다. 고성능 에너지장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해보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투명한 공간이 보입니다. 사람은 에너지장, 곧 빛의 공간 속에 들어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사람마다 에너지장의 색깔이 다릅니다. 어두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색깔도 어두워지고 밝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색깔도 밝아집니다.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생각도 에너지이고 에너지의 물결입니다. 물결엔 움직임이 있고 주파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주파수가 맞은 생각끼리는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내 에너지장 속에 어두운 생각이 가득하면 어두운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어두운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현실도 어두워집니다. 거꾸로 내 에너지장 속에 밝은 생각이 많이 들어있으면 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끌려와 밝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현실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디지털 에너지장 카메라로 촬영한 인체 에너지장 사진을 보면 육신의 공간보다 몇십 배나 더 넓은 공간에 빛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겹의 공간이 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공간마다 주파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1.5m 정도까지의 공간엔 감정의 물결이 흐릅니다. 그 바깥쪽, 즉 2.7m 정도까지의 공간은 생각의 물결, 이른바 잠재의식, 무의식의 공간입니다. 이곳에 두뇌가 모르는 생각들이 이미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깥은 무슨 공간일까요? 투명한 빛이 흐르는 그 공간은 영혼의 공간입니다. 맨 바깥에 영혼의 공간엔 내 인생 전체의 설계도도 들어있습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 내 두뇌에 끊임없이 생각이 입력됩니다. 나는 입력되는 생각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한 행동에 따라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구는 영혼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가는 학습장입니다. 사람은 물질인 동시에 에너지입니다. 육신의 좁은 공간을 벗어나 더 큰 공간으로 널리 멀리 빛의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신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육신이라는 좁은 공간 속에다 시야를 국한시켜 놓습니다. 육신과 두뇌만으로 살아가려니 한계에 부닥칩니다. 스스로 운명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속에 갇혀버립니다. 만일 내가 시야를 영혼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영혼이 설계한 삶의 목적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육신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시야를 넓힐수록 무한히 퍼져나가는 빛으로 된 존재입니다. 3. 시야에 따라 나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대개 천장이 높은 방에서는 모든 문제가 더 잘 풀립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유로움에 어울리는 일을 잘합니다. 반면 천장이 낮으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일을 잘합니다. 암벽 등반 장비를 파는 상점이라면 천장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천장이 높아야 암벽 등반을 떠올리면서 장비를 사는 사람들과 시야가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새로 나온 약의 특정 효능을 알리고자 한다면 상점의 천장을 낮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천장이 낮으면 시야가 좁아져서 구체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병실의 천장은 높은 게 좋습니다. 병실 공간이 넓어져야 시야가 넓어져서 환자들이 자신의 통증을 더 멀리서 바라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술실의 천장은 낮은 게 좋습니다. 수술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전체를 보기보다는 작은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회의할 때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회의라면 천장이 높은 곳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 시야가 넓어질수록 나의 공간이 커져서 지혜가 늘어납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심리학자 엘리엇 교수는 IQ가 비슷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나눠주고 풀어보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수가 크게 높았고 어떤 사람들은 점수가 크게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는 시험 문제지의 표지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만들었는데 빨간색 표지의 시험지로 시험을 친 사람들은 점수가 나빴고 파란색 표지의 시험지로 시험을 친 사람들은 점수가 높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평균 10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빨간색은 위험을 연상시켜서 시야를 좁아지게 만들고 파란색은 확 트인 하늘을 연상시켜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합니다. 빨간색은 넓게 보진 못하지만 기계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잘하게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몸속에 고정된 존재가 아니고 시야를 넓히면 커지고 시야를 좁히면 작아지는 존재입니다. 4. 왜 시야를 넓히는 대로 거침없이 퍼져나갈까? 나무, 자동차, 책상, 컵, 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전자현미경으로 쪼개고 쪼개어 확대해보면 죄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로 믿고 사는 물질 우주는 사실 일정한 범위의 시야 내에서만 현실로 보이는 환영입니다. 우리는 왜 환영 속에 살고 있을까요? 육안의 시야가 짧고 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일부만 봅니다. 하지만 무한한 전체를 모든 방향에서 모든 거리에서 완전히 다 보면 우주는 텅 비어 있습니다. 우주 물리학자 호킹은 우주의 모든 양에너지와 모든 음에너지를 합친 우주 에너지의 총량은 제로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텅 빈 공간입니다. 내 몸도 과연 텅 빈 공간일까요? 내 몸의 70%는 물이고 이 물은 강물에서 얻은 것입니다. 나무가 내쉬는 산소를 내가 마시고 내가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마시며 서로 호흡을 주고받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나의 몸은 비타민 A와 D를 만들지 못하고 비타민 A와 D가 없으면 칼슘을 만들지 못하고 칼슘이 없으면 내 몸의 뼈는 과자처럼 부스러집니다. 내 몸에서 강물과 나무와 태양을 빼내면 내 생명도 사라집니다. 내 몸을 들여다보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은 텅 빈 공간 속에서 태어나 텅 빈 공간 속으로 사라집니다. 만물이 텅 비어 있다는데 왜 단단하게 만져지는 걸까요?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의 바깥엔 전자들이 돌고 있습니다. 원자의 중앙엔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은 양전기를 띠고 전자들은 음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원자핵의 양전기와 전자의 음전기가 서로를 끌어당기며 하나의 원자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A 원자의 주변을 맴도는 음전기들은 B 원자의 주변을 맴도는 음전기와 서로를 밀어냅니다. 하나의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들끼리 한 덩어리가 돼야 하는데
이럴 때 바깥의 전자들은 한꺼번에 더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만물의 표면, 즉 원자 덩어리의 표면엔 늘 음전기가 흘러 서로를 밀어냅니다. 원자들의 덩어리인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표면도 음전기를 띠고 있어서 책상을 만질 때 서로를 전기적으로 밀어내므로 책상이 단단하다고 느낍니다. 책상과 손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만물은 단지 전기를 띤 에너지일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뇌는 만물을 단단한 고체라고 생각합니다. 두뇌의 생각이 없다면 우주 만물은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내가 시야를 넓히는 대로 빛으로 된 나는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5. 시야를 넓히면 현실은 동영상임을 알게 된다. 남이 내게 화를 퍼부을 땐 반사적으로 생존 본능이 발동합니다. 내가 생존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하므로 내 안에서도 격한 감정이 솟아올라 서로 격한 감정에 휘말립니다. 만일 내가 똑같은 상황을 컴퓨터나 휴대폰 동영상으로 본다면 격한 감정은 금방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 그 상황과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뇌 속에 생각이 끊임없이 입력되면 생각과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생각과 생각 사이에 거리와 순서가 생기면서 시간도 생깁니다. 지나간 생각은 과거로 인식되고 앞으로 일어날 생각은 미래로 인식됩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스쳐가는 동영상일 뿐입니다. 하나의 동영상이 끝나면 또 다른 동영상이 나옵니다. 동영상이 나올 때마다 그 속에 뛰어들어 일희일비하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시간상으로 혹은 공간상으로 몇 걸음 떨어져서 시야를 넓게 보면 동영상은 동영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동영상을 바라보는 나는 누구일까요? 텅 빈 공간입니다. 텅 빈 공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텅 빈 공간과 하나가 되면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텅 빈 공간은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내 안에도 빛으로 가득한 영체가 들어있습니다. 영체는 빛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면 열수록 무한히 퍼져나갑니다. 영체는 무한한 빛의 세계에 살던 영혼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지구에 내려오면 육신 속에 갇힙니다. 영혼은 육신을 사용하여 물질 차원의 현실을 경험합니다. 영혼이 두뇌를 이끌어갑니다. 영혼은 늘 사랑과 평화가 흐르는 영원한 빛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넓은 곳으로, 먼 곳으로 여행하고 싶어 하고 남의 강요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왜일까요? 영혼은 빛의 세계에서 누리던 무한한 자유로움과 끝없는 공간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6. 시야를 무한히 넓히려면 모든 생각은 에너지의 물결입니다. 장시간 흘려보내지 않은 채 품고 있으면 마음속에 틀어박힙니다. 정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 깊이 틀어박힙니다. 나중엔 넓은 공간에 나가는 게 두려워집니다. 약을 먹어서 나을 리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나를 생각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머릿속에 든 생각을 어떻게 분리시킬까요? 분리시키는 방법은 마음의 눈으로 마음속을 보는 겁니다. 들여다보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엔 거리가 생깁니다. 거리가 생기면서 생각과 나는 저절로 분리됩니다. 그럼 생각은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나와 분리되는 순간부터 내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현실도 사라집니다. 어두운 생각 또는 화나는 일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 생각의 강도를 0에서 10까지의 눈금으로 수치화시켜 보십시오. 분노의 강도가 8이나 9 정도라면 이 화를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아 주겠다고 되뇌어 보십시오. 되뇌면 되낼수록 화의 강도는 점점 약해지다가 0이 돼버립니다. 일단 분리된 화는 저절로 사그라집니다. 모든 감정이나 생각은 나한테 붙어 있을 때만 생존하는 에너지의 물결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직접적으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깊은 상처를 남에게 털어놓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깊은 곳에 틀어박혀 온갖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모든 생각을 놓아주어야 시야가 투명해지고 무한해집니다. 지금의 스트레스를 먼 미래의 시점으로 바라봐도 쉽게 사라집니다. 1년 후의 시점으로 지금의 스트레스를 회상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공간을 많이 상상할수록 공간이 넓어집니다. 공간을 상상할수록 그만큼 생각은 풀려나갑니다. 생각은 마음속에 가둬놓고 있을 때나 힘을 발휘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생각이 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을 비우기 위해 자연이나 음악 감상 등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비워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텅 빈 공간을 상상하는 연습을 하면 마음과 몸이 맑아지는 간단한 명상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야를 넓히면 육안이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럼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두뇌는 육안이 초점을 맞출 때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야를 넓히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 생각은 저절로 풀려나갑니다. 내가 뭔가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건 시야에서 벗어나고 오로지 수학 문제만 들어옵니다. 수학 문제에 관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모여들고 너무 많은 생각이 마음속에 갇히면서 답답해집니다. 그럴 때 창밖을 내다보며 시야를 넓혀주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생각들이 풀려나갑니다. 시야를 좁히면 육안으로 바라보게 되고 시야를 넓히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현대인은 늘 초점을 맞춰 살아가도록 강요받습니다. 생존을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성적으로 시야가 좁아져 머릿속엔 늘 생각이 가득한 포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텅 빈 공간을 상상하고 그 공간 속으로 모든 생각들을 던져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견디지 못할 시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 연극을 무사히 마치도록 해줍니다. 바깥 세상은 늘 차갑고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내면에서 따뜻함을 찾으면 바깥도 달라집니다. 누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 누군가는 영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희망이 끊어집니다. 그 누군가를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찾은 그 누군가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배고프다는 생각, 슬프다는 생각, 절망스럽다는 생각, 이 모든 생각에 어떤 감정도 덧붙이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면 생각은 나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생각은 나와 분리돼 스스로 사라집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무한한 공간이 열립니다. 무한한 사랑과 평화가 흐르는 공간입니다. 그곳이 나의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땐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생각과 감정은 모두 바깥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바깥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건 내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착각의 세계입니다. 그 속에서의 몸부림을 멈추고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무한한 공간이 열리고 시야가 무한해집니다. 무한한 공간 속에 사랑이 가득한 무한한 존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존재와 하나가 될수록 나는 점점 커집니다. 무한한 존재와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참다운 인식을 얻게 되고 참다운 인식 속에서 모든 새로움이 태어납니다. 구독 눌러주실 거죠? 댓글에 많은 이야기 올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